번역된 글, 한국 이름 및 장소 반영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의 계절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는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무시하기 쉽지만 어떤 변화는 대담하고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 각 작은 변화와 놀라움이 초대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새로운 삶의 리듬으로 들어설 기회 말입니다. 특정 나이가 지나면 리듬이 느려지고 기회가 줄어들며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종종 훨씬 더 풍요롭고 깊습니다. 이제 잠시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경력을 쌓고 가족을 키우고 가정을 관리하며 마침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사람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느낌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바로 이러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헌신적이고 집중했으며 항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습관과 구조를 가진 사람이었고 다음 날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할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다가오자 그 구조는 해체되었습니다. 한때 그의 하루를 지배했던 시계는 이제 조용히 서 있었고 달력에는 회의와 마감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끈이 풀린 배처럼 표류하는 느낌이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망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가장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카메라를 꺼냈고 약간 먼지가 쌓여 있었고 사용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취미로 사진 촬영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포착한 모든 이미지는 새로운 이야기였고 한때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울타리에 앉은 새부터 아침 햇살에 흠뻑 젖은 동네 공원까지 그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변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를 불안하게 했던 조용함이 이제는 기쁨의 원천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삶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초대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다시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마감일이 아닌 발견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 자신의 뒷마당에서 우리를 둘러싼 것을 재발견하는데 일종의 모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잊고 지냈던 카메라를 꺼내거나 스케치북을 열거나 먼지 쌓인 물감 세트를 닦는 것 등 세상은 이러한 조용한 선물들을 제공합니다. 삶이 우리와 나눌 것이 더 많다는 작은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들이 하루를 채우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웃음으로 일어나고 그날의 새로운 놀라움을 보려고 열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제 친구 한 분에게는 책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를 이 새로운 시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서가였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음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종종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집은 갑자기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침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웃에는 작은 지역 도서관이 있었는데 누구나 빌릴 수 있도록 기증된 책들로 가득 찬 누군가의 집 밖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가져오기 위한 간단한 여행으로 시작된 것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책을 집에 가져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에 작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좋아했던 구절이거나 다음 독자를 위한 질문일 수도 있고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른 독자들도 여백에 낙서하거나 페이지 사이에 끼워둔 작은 교환 메모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의 조용한 대화, 각책이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은 그의 공동체가 되었고 예상치 못했던 편안함과 연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공원 산책책 속 메모와 같은 가장 간단한 행동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삶의 풍요로움이 거창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환과 공유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날지라도 말입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고립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리듬을 정하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호기심을 기르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호기심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게 하고 마음을 열어 배우고 탐험하며 손을 내밀도록 초대하는 불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나이 든 여성분은 70세에 피아노 레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피아노를 만져본 적이 없었지만 시도해보고 싶다는 흔들리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생님은 그에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보다 수십 년 어리다고 말했고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늦었다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매주 그녀는 건반 앞에 앉아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항상 밀어붙였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선생님은 그녀의 딸에게 그토록 헌신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장 알아차린 것은 그녀의 눈에 담긴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음표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에 자신을 열어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장벽을 허물고 배우고 성장하고 단순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주들은 방문할 때마다 그녀에게 연주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가족 전통이 되었고 모두가 기대하는 무언가입니다. 각 음표는 그녀의 정신과 용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시다시피 비록 그 꿈들이 작고 조용하더라도 자신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는 일종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꿈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에 손을 뻗을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월은 더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시간을 가능성, 새로운 시작, 그리고 목적의식의 새로운 감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약간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왜 안 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 이웃 박서준 씨를 보세요. 그는 수년 동안 꼼꼼하게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수년 동안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푸드뱅크를 위해 채소와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신선한 농산물을 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했지만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온 사람들이 그의 친절함에 감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토마토와 애호박에 대해 누군가의 식탁을 밝게 한 야생화 꽃다발에 대해 말입니다. 각 편지는 그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씨앗을 심는 그의 간단한 행동이 그가 결코 보지 못했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박서준 씨는 그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흙 속에 손을 깊이 넣고 자신을 넘어서는 연결을 느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취미 이상이 되었고 되돌려주는 그의 방식 유용하다고 느끼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앞마당을 넘어선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원에서 그는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을 통해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큰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 자신을 열어두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때때로 시간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결코 걷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한때 이지훈 씨와 김지수 씨라는 부부를 알았는데 수년간의 바쁜 가족 생활 후 갑자기 그리고 충격적으로 크고 조용한 집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침묵이었고 무겁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들은 3명의 아이를 키웠고 각 복도 각 삐걱거리는 마루판에는 웃음 논쟁, 그리고 모든 구석에 얽혀있는 수년간의 삶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각자 가족을 이루자 이지훈 씨와 김지수 씨는 조용함 속에서 안도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초대하지 않았던 낯선 사람처럼 일종의 외로움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지역동물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을 나이에 늙은 개였고 회색 털과 느린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집에 데려왔고 그를 환영하면서 동반자 관계 기쁨 그리고 일상의 새로운 삶의 불꽃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복실이라고 이름 붙인 개는 웃음과 빛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복실이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뒹굴고 공중에 다리를 차는 습관이 있었고 매일 아침 그들을 깨워 산책을 가자고 손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산책은 의식이 되었고 둘 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공유된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알지 못했던 이웃을 만났고 수년 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 명소에 대해 배웠으며 차례로 친구가 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공동체와 그들을 연결하는 다리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스스로에서 벗어나 삶과 연결을 다시 가져온 일상으로 이끈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지훈 씨와 김지수 씨는 같은 동물보호소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다른 늙은 동물들이 집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각자 이야기와 줄 사랑이 많은 생명체였습니다. 그들의 일을 통해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목적을 받아들이고 동물뿐만 아니라 돕고 있던 가족들에게도 변화를 주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훈 씨와 김지수 씨에게 빈 둥지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미소 지으며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실이가 있고 그들이 만든 추억과 쌓아온 연결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기쁨을 가져온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는 최우식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최우식 씨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꼈고 하루가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실감은 심오했고 그는 다시는 아무것도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손녀가 방문했고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최우식 씨는 젊었을 때 열렬한 낚시꾼이었지만 삼가족 책임감 때문에 좋아하는 취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부탁에서 무언가 그를 자극했고 그는 그녀에게 가르쳐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 둘만 근처 작은 호수로 나갔습니다. 물가에 앉아있는 동안 최우식 씨는 낚싯줄을 던지는 리듬, 낚시에 필요한 조용한 인내심, 그리고 입질의 스릴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녀에게 낚시뿐만 아니라 인내심, 기다림, 그리고 물가에 있는 기쁨 세상이 그만의 부드러운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즐겼고 그는 이 간단한 행동이 자신 과거
그리고 가족과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낚시는 그들의 의식이 되었고 종종 함께하는 무언가였으며 곧 그녀는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얼굴들에 둘러싸여 그들에게 낚시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즐거움을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물가에서 해가 지고 손녀가 옆에서 웃는 그 순간들에 그는 예상치 못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자신 기술 이야기 열정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차례로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최우식 씨의 낚시 여행은 그의 주간 전통이 되었고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 아내와 함께했던 삶을 기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송혜교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5년 넘게 간호사였고 바쁜 병원 복도에 익숙한 여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번성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딸의 격려로 송혜교 씨는 지역 미술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녀의 손은 치유에 익숙했으며 창조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도해 보았고 붓질 하나하나, 새로운 색 하나하나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꽃을 그리기 시작했고 풍경을 그렸고 곧 자신의 삶에서 본 장면을 그렸습니다. 병원 좋아하는 공원, 어린 시절 집까지 말입니다. 미술은 그녀의 치료법이 되었고 자신이 품고 있었는지 몰랐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할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송혜교 씨의 그림은 그녀의 유산이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공유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녀의 작품을 좋아했고 곧 그녀는 집안에 갤러리 벽을 만들었습니다. 각 작품은 그녀의 삶에서 포착된 순간이었습니다. 친구와 가족이 방문할 때 그들은 그녀의 그림을 멈춰서서 보고 질문하고 추억을 공유하며 그녀의 눈을 통해 그녀의 삶을 보았습니다. 미술을 통해 송혜교 씨는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계속 돌보고 계속 주는 방법을 찾았고 그림을 통해 자신이 거기에 있었는지 몰랐던 자신 안의 일부를 찾았고 과거와 연결하고 미래를 위해 영속적인 무언가를 창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놀라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잠시 멈춰둔 자신의 일부 미뤄둔 꿈 탐험할 시간이 없었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그것들을 다시 집어들고 시도해보고 그것이 어디로 이끌지 볼 아름다운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김민준 씨를 보세요. 그는 항상 역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파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꺼내는 사람이었고 정기지도 일기장으로 가득 찬 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지역 박물관보다 그들의 마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딸은 그가 바로 그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방문객들에게 투어를 해주고 지식을 공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누군가 듣고 싶어 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한 번만 시도해보고 어떤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 그는 긴장했지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경청했고 질문했으며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투어는 여정이 되었고 그가 공유한 모든 사실과 이야기는 박물관을 함께 걸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그곳의 고정인물이 되었고
과거를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 역사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찾고 있었는지 몰랐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 공유한 모든 역사 조각은 되돌려주는 방법. 오랫동안 집이라고 불렀던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선물이었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였고 그에게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의 투어에 참여한 어린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고 그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할 때조차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제 친구 박하선 씨는 이것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한 것을 선호하고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회사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책 정원 아침 산책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고립감이 있었고 그것이 너무 점진적으로 그녀의 일상에 자리 잡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흩어져 있었고 방문은 점점 줄어들고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 중 그녀는 가로등 기둥의 지역 주민센터에서 동네 이야기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간 모임이었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수년 전의 추억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듣기만이라도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주민센터에 도착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발을 들여놓자마자 얼마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첫 모임에서 그녀는 듣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족, 사랑 어려움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수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기억, 작은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 그녀는 다시 돌아갔고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첫 직장에 대한 재미있는 기억을 이야기했고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주가 갈수록 그녀는 계속 돌아왔고 자신이 될 수 있는 장소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이야기 모임은 그녀의 앵커가 되었고 보여지고 들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그룹을 통해 박하선 씨는 그 나이에 찾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확장된 가족이 되었고 단지 인사하러 집에 들르거나 커피 마시러 초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연결이 항상 가능하고 새로운 우정이 수년 동안 알았던 우정만큼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때로는 편한 영역에서 벗어나고 작은 초대에도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우성 씨는 음악에 대한 깨지지 않는 사랑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색소폰 연주자였고 작은 마을들을 돌며 밤늦게까지 연주하던 재즈 밴드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가족 때문에 천천히 그 열정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색소폰은 수년 동안 케이스에 먼지를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성 씨는 다시 그것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생일이었고 왜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먼지를 털고 첫 음을 연주했습니다. 녹슬고 음이 맞지 않았지만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우성 씨는 혼자 자신을 위해서만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손녀가 그가 연주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매료되어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함께 듀엣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그는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작은 가족 모임은 웃음박수 음악으로 가득 찬 미니 콘서트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씨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새로운 출구를 찾았고 세대를 연결하고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된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성장했습니다. 곧 그는 작은 지역 행사, 지역 사회 모임, 심지어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서도 연주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무언가였습니다. 음악으로 돌아온 그의 여정은 열정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은 우리 삶을 색 연결 기쁨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씨와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마음을 노래하게 하는 것들은 붙잡고 있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마법 조각과 같아서 빛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부드럽고 차분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았던 김태희 씨는 은퇴 후 가장 풍요로운 평화를 경험했다고 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던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지만 곧 의식이 되었고 매일 저녁 생각, 기억, 꿈을 적는 성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김태희 씨는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학생들 어린 시절 여행,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해 썼습니다. 심지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작은 구절로 자신의 기억을 포착하여 삶을 기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노트 한 권 한 권을 채웠고 각 노트는 그녀가 살아온 여정, 그녀의 생각,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그 일기장이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 되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 생각, 마음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태희 씨의 이야기는 고독이 공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풍요롭고 자신과 연결하고 평화를 찾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풍부한 공간입니다. 그녀의 일기장은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 같았고 과거를 기리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주들이 그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도 보물이 되었고 그들을 깊이 사랑했던 여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도달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회복력과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제 친구 한효주 씨는 항상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여행가, 예술가 대담하게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녀를 늦췄고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워졌고 점점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고 몸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며 모험적인 정신이 갇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효주 씨는 아무것도 자신을 막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온라인에서 가상여행 클럽을 발견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책, 다큐멘터리 공유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여행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가입했고 시간이 같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탐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고 함께 그들은 가상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여행하고 사랑했던 곳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가상 클럽을 통해 한효주 씨는 모험적인 정신을 되살렸고 집을 떠나지 않고 여행했습니다. 매주 그들은 새로운 목적지를 선택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탐험하고 배우고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서 그녀는 몸이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독립성을 받아들이고 대담하고 온전히 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효주 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온전히 사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항상 연결하고
기쁨을 찾고 탐험하고 살아있다고 느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 한계 변화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 호기심 기쁨을 위한 능력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음미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든 오래된 열정을 재발견하든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쁨이든 조용한 저녁의 평화든 삶의 모든 단계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독립성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행복, 평화, 그리고 소속감을 가져다주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은 새로운 페이지, 탐험하고 연결하고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작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을 새로운 기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단계를 받아들이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형성할 힘, 지혜,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여정을 저와 공유하고 경청하고 여기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의 여정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다가올 기억 순간 연결을 기대합니다.